2025년은 비트코인에게 정말 뭐랄까 완벽한 순풍이 부는 해가 될 거라고 다들 기대했잖아요.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마침내 들어왔고 정책적으로도 엄청 우호적인 바람이 불었죠. 현물 ETF로는 뭐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퍼즐이 맞춰지기는커녕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약 600조 원이 증발하는 대규모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조건이었는데 대체 왜 이런 이례적인 폭락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예상 밖의 미스테리한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하락을 분석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요. 명확한 용의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큰 하락에는 뭐 FTX 파산이나 루나 사태처럼 명백한 방아쇠,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게 잘 안 보여요. 이건 어쩌면 시장의 구조랑 투자자 심리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 마치 범죄 현장에 뚜렷한 증거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그런 상황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먼저 현장 상황부터 좀 정리해보죠. 10월에 12만 6천 달러, 사상 최고점을 찍은 바로 그 직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이렇게 뚜렷한 악재 없이 진행되는 트리거 없는 폭락, 이게 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정 사건으로 인한 하락은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파산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시장의 충격을 소화하면 반등을 명분이라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이 자산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믿음이 무너진 거군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현상을 아주 적절하게 컨빅션의 실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게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겠네요. 그렇다면 그 단단해 보였던 확신은 대체 왜, 어떻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하락의 배경에 있는 용의자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용의자는 역시 시장의 분위기, 투자 심리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투자 심리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ETF 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좀 주춤해졌고요.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일부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결정적인 신호는 따로 있었어요. 어떤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의 주가가요.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와 거의 똑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건 진짜 소름이 돋네요. 시장이 그 기업의 사업 모델, 비전, 인력 같은 모든 미래 가치를 그냥 영원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이건. 정확합니다.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집니다. 아,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네, 10월 고점에서 이번엔 다르다. 이런 희망을 품고 많은 분들이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직후에 지정학적 무역 긴장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오니까 레버리지를 쓴 포지션들이 대규모로 청산당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대는 높았고 자신감은 낮았던 아주 취약한 상태였던 거죠. 정말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격이었군요. 작은 파도에도 그냥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하지만 정말 심리만으로 600조 원이 사라졌다고 보기엔 어딘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 뭔가 구조적인 균열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것 아닐까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하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번째 원인은 비트코인의 매크로 자산화입니다. 매크로 자산화요? 네, 과거 비트코인은 반감기나 채굴자 동향 같은 암호화폐 시장 내부 이벤트에 따라 자기만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좀 독립적인 자산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월가의 돈이 들어오고 ETF를 통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고고한 외톨이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나 달러 가치,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 같은 이런 거시경세 변수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월가의 규칙을 따르는 주식시장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하필 하락의 원인이 된 건가요? 모두가 바라던 일이고 오히려 좋은 소식 아니었나요? 바로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제도권 편입은 양날의 검이었어요. 문제는 비트코인이 월가에 가서 앉은 자리가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는 상석
혹은 뭐 낭떠러지 바로 앞자리였다는 겁니다. 아, 시장에 돈이 넘칠 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오르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투자자들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산부터 팔거든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된 거죠. 즉, 시장이 조금이라도 위축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하락하는 구조적 숙명을 갖게 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모두가 바라던 제도권 편입이 오히려 시장이 위축될 때 가장 먼저 버려지는 카드가 되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거니까요. 혹시 이번 하락장에서 다른 기술주나 나스닥 지수랑 비교했을 때 실제로 비트코인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나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스닥이 5%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15%에서 20% 하락하는 식으로 위험 자산의 베타값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도권의 안정성을 얻는 대가로 거시경제의 변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 바로미터 역할을 떠맡게 된 셈이죠. 심리도 무너지고 거시경제 족쇄까지 채워졌는데 설상가상으로 투자자들의 눈을 돌릴 만한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시장에 나타났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번째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투기적 자본이 이동할 다른 매력적인 대안이 등장한 거죠. AI 관련 코인 프로젝트들이나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예측시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고수익 디파이 상품 같은 것들로 시장에 뜨거운 돈이 옮겨갔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새롭고 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투자자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관심이 분산된 거네요. 이제 남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원인은 4년 주기 공포와 글로벌 유동성 부족이라는 과거와 현재의 문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먼저 4년 주기 공포부터 보면요. 2024년 반감기 이후 2025년 10월에 고점이 형성되는 패턴이 과거 2017년, 2021년과 너무 기계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곧 50% 폭락이 시작될 거야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먼저 매도에 나선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투자자들이 과거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이번엔 그 예측 자체가 하락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마치 모두가 저 다리는 무너질 거야 라고 소리치니까 겁먹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리를 건너려다 진짜 다리가 무너져 버린 것 같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현명한 나침반이 아니라 공포를 확산시키는 스피커가 되어버린 이 현상을 자기실현적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실현적 하락? 그리고 이 공포가 현실이 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섯 번째 원인, 즉 과거 상승장을 이끌었던 폭발적인 글로벌 유동성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7년과 2021년의 그 엄청난 상승은 사실 반감기라는 이벤트 자체보다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찍어낸 돈이 넘쳐났던 유동성 파티 덕분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파티가 아직 다시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엔진의 연료가 부족한데 엑셀만 밟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지가 좀 되네요. 심리는 무너졌고 비트코인의 체질은 거시경제에 민감하게 변했고 다른 놀거리도 생긴 데다 과거 패턴에 대한 공포가 유동성 부족이라는 현실과 만나서 폭락을 만들어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사이클, 이거 완전히 끝난 걸까요?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4년 주기 공포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ETF와 기관들이 시장의 주역이 된 만큼 과거처럼 기계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기에 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반감기라는 내부 이벤트 중심의 시장에서 거시경제라는 외부 변수 중심의 시장으로 그 규칙이 새롭게 쓰여지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려면 저희는 어떤 나침반을 보아야 할까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가 있다면요. 네 가지 핵심 지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단연코 미국 및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다시 확장되는지, 시중 통화량 같은 지표를 통해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네, 결국 돈이 돌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ETF 순유입 속도입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의 자금이 다시 꾸준히 의미 있는 규모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관들의 컨픽션이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될 겁니다. 이동성과 기관의 움직임,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뭔가요? 셋째는 달러 인덱스, DXY입니다. 간단히 말해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달러 체력 지수 같은 건데요. 이 수치가 올라가면, 즉 달러가 강해지면 투자자들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죠. 달러 가치의 하락 전환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스마트머니로 불리는데 시장의 바닥은 보통 이들이 매도를 멈추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그들의 지갑 움직임이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지표, 유동성, ETF, 달러, 그리고 장기 보유자 잘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결론적으로 2025년의 하락은 사이클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제도권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면서 겪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기관의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거든요.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지만 투자 심리는 무너졌고 유동성은 아직 회복 중인 거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규칙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12만 달러에서 시작된 이 하락은 어쩌면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월가와 제도권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오른 만큼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10년과는 전혀 다른 리듬과 규칙으로 움직일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변화의 첫 장면, 혼란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